동아 씨 어서 오시고. 동아 어서 오고. 네. 성원 씨 안녕하세요. 브금 이거는 그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찾을 수 있는 저작권 없는 음악이고 약간 포크 느낌입니다. 컨트리 느낌이라서 좀 잔잔하게.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댓글로 반가운 인사를 보내주시니 또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솜 네 번째 방송이고요. 여기는 박정서 편집위원과 우지훈 편집위원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컨츄리아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좀 네, 분주한 마음 정리하시고 다솜 라디오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입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방송으로 커버스토리와 각 기고자분들의 칼럼을 주제로 매달 마지막 목요일 8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다솜 2호의 기곡을 네온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게스트분들과 저희 진행자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유심하고 다정하게 여러 조각들을 맞추어 청취자분들께 저희 다솜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하이라이트와 교지에 담아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탄생했습니다. 더욱이 교지가 출간되는 매 학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럼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네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와요. 아유, 그래서 늦었습니다. 누가 지각을 하게 했더라고요. 네, 저 오늘의 게스트는 이제 우지원 편집위원인데, 네, 지금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저와 이제 박정서 편집위원 두 명이 손님을 모셔두고 네, 지각을 해버린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네, 뭐 이미 다들 너무 이런 뭐 라디오나 이런 말재 뭐 이런 것도 다들 너무 잘하시니까 뭐 이어서도 뚝딱뚝딱 하고, 아이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종강도 했겠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있나요, 우준 편집위원님? 요즘에 너무 바빠요. 이게 일단 다음 주에 훈련소를 가는데 그 전에 학군단에서 교육을 해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학군단에서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약속이 많았고 그래서 네, 너무 바빴어요. 그 많은 약속 일정 와중에서도 다솜 라디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떻게 빼요 이거? 너 너무 기대하고 있었고. 아, 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박정서 씨는 네. 뭐 하셨나요, 요즘? 저는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근로. 네. 중도에서요. 네. 중도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저는 도서 배열과 정리를 그냥 하고 있고요. 네, 도서 배열을 맡고 계시군요. 네. 네, 칼 같은 그 배열과 정리를 네. 맡고 계시고, 네. 저도 종강하고 좀 여러모로 바쁜 것 같아요. 일단 뭐 매주 막 MT 뭐 교회 수련회 이곳저곳에서 뭐 행사하는 걸 좀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아카펠라 동아리 하는데 9월에 또 공연한다고 그거 준비 같이 해주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독일에 가게 오. 되었습니다. WCC라고 세계교회 협의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포럼에 청년 방문단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도 하고 오늘 또 막 항공편이랑 이렇게 마지막 신청 기간이라 오늘도 정신 없었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뭐 다들 방학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우지우는 군대만 가고 어떻게 뭐 네, 7월에는 이제 7월은 네, 7월 한 달 동안 훈련소 갔다 오고 8월에 네, 뭐 해외여행 계획도 있고요. 네 해외 어디 계획하고 계시죠? 좀 인도네시아 발리를 발리 가려고. 발리에서 생긴 일 아시는구나. 그럼요. 발리에서 좋은 일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기 졸업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졸업했죠. 네. 성적이 나왔으니까 그냥 그쵸, 졸업을 한 거죠. 졸업했네요. 대졸자네요. 아, 그럼요. 이 고졸들아. 알겠습니다. 정서 씨는 네. 방학에 어떤 계획? 저는 이번에 일렉 기타를 사가지고 일렉이요? 네, 네. 한동안 기타를 잘 안 쳤었거든요. 한 반년 동안. 네네. 이번에 좀 치려고 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토플을 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교환 이제 계획이 있어서. 교환 계획 있으면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한 학기만?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이지만 네. 1년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요. 네. 제가 교환학생 못 간 한이 너무 커가지고. 네. 저도 커요. 네. 그래서 토플까지 다 치렀는데도 뭐 어.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교환을 못 갔던 게 너무 아쉬워서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계획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MT 뭐 이런 게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7월 중순 7월 달에 또 전 일주일 반에 또 제주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 여행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고 오겠습니다. 네. 또 내일이죠. 네. 신대 MT. 네. 네, 아쉽게도 우준 편집위원은 가지 못하게 됐지만 네. 어떤 마음가짐 저요. 있습니까? 네. 저는 조용히 갔다 오는 게. 조용히 좀 분위기 딱 잡으면서 네, 분위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네. 이렇게 원래 보스는 네 항상 이제 오른팔잡이 왼팔잡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유난 떠는 거지 딱 보스는 딱 해서 네. 묵직하게 네? 우직하게 딱 채통을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술 마시면 안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뭐 제가 보스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신대 MT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메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기고글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기고글의 기획 의도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맨 처음에 기획 의도는 네.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걸로 글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영화 리뷰를 해야겠다. 그때 당시에 매트릭스 4편이 개봉을 했었거든요. 같이 봤잖아요, 저랑 맞아요. 단둘이 그거 어디였지? 부천에서. 부천이었나? 네. 맞아요. 좋았어요. 데이트. 네.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니까 되게 까마득한 거죠. 이걸로 글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리뷰를 쓴다고 해서 이게 재밌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내가 그냥 매트릭스를 만들자. 이 생각으로 딱 이어졌습니다. 답답하다면 니들이 축구 뛰어라. 그쵸. 아. 그런 거죠. 난 진짜 뛰거든.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글을 만들게 되었다. 그 기획 의도가. 네네. 주제는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제는 매트릭스라는 소재를 활용한 것 자체가 이 내가 갇혀있던 세계, 내가 믿고 있던 세계에서 뚫고 나오는 그 경험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던 세계에서 익숙한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제목이 네온인데 네온의 의미와 이제 글의 내용과 제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목이 Neone. 네. 근데 이게 네오랑 원을 합치는 거예요. 네오 원. 네, 이거 합친 건데 그 영화랑도 이게 연결이 되는데
원래 토마스 앤더슨으로 살던 그 회사원이 자신이 네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각성하고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그 네오 보고 저 사람이 더 원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더 원이 뭐냐면은 약간 메시아 같은 그쵸, 그쵸. 개념이죠. 음. 그 사람, 음. 그 사람이다. 그이. 그 걔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네오가 더 원이라는 그러니까 더 원의 개념이랑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네오랑 원이랑 그렇게 이어지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글을 통해서 제가 의도했던 것도 우리 개개인 우리 하나하나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네오였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네오였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네오가 곧 더 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이렇게 나아가는 네네. 이런 느낌으로 네온이라고 치고 뒤에 그 EXE 붙여가지고 뭔가 프로그램 같은 그쵸, 프로그램 같은. 네, 게임 같은 점 .exe. 예. 맞아. 그런 느낌 그런 감성을 살렸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커버 스토리가 작년에 이후 커버 스토리가 빛과 소금이었는데 기고 글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맨 처음에 주목한 건 소금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직접적이죠. 왜냐면은 매트릭스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시뮬레이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세계 구조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들게 하는 영화니까요. 애초에 속는다고 말을 하려면은 자기가 속고 있는지 몰라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 속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 그건 그렇죠. 속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어렵죠.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그거를 어떻게든 뚫어내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후자에 주목을 해서 이 소금이라는 주제를 다룬 것이고 네네. 이렇게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쓰다가 빛의 이미지를 어떻게 끌어내게 되었냐면 그 뒤에 에필로그 부분에 네네. 그러니까 깨어나세요 맞아. 용사님 뭐 이런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애초에 매트릭스가 동굴의 비유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그쵸. 있죠. 제가 그 동굴의 비유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그림자 그 그 촛불에 비친 그 그림자가 그게 가짜 세계인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속고 있는 세계인지도 모르고 그런 세계에 살다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태양빛을 봤을 때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마냥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진짜 세계구나, 이게 태양빛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는 눈이 되게 아프지 않을까 생각해요. 눈이 멀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를 견딘 사람도 있고 못 견딘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먼다는 거는 내가 익숙한 세계의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그 경험을 에서 나오는 그 고통인 거죠. 괴리감인 거죠. 거기서 눈이 멀 수도 있겠죠. 이 눈이 그 뭐라 그러냐 그 광수능,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 많죠. 실명되는 사례가. 그렇죠. 네. 그래서 빛이랑 연결되는. 그래서 뭐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 90년대 뭐 대작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좀 이 정도는 안 본 사람에게 스포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는 좀 간략한 좀 요약 가능하실까요? 저는 일단 안 보신 분들한테는 1, 2, 3편을 꼭 다 봐라. 4편은 그냥 외전으로 생각을 하시고 1, 2, 3편은 이 3편을 다 봐야 전체 주제 의식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 3편을 꼭 좀 봐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여기서 글을 읽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소재를 설명을 하자면은 회사원으로 살던 어떤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렇게 만지고 그냥 일하고 이런 세계가 시뮬레이션 세계라는 걸 깨닫고 그 세계 밖으로 나와서 이 세계가 그 기계 문명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계라는 거를 깨닫고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뤄요. 1편에서. 그리고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소재가 빨간 약과 파란 약인데 그
토마스 앤더슨이 네. 네오로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세계를 빠져나오기 전에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때 모피어스라는 등장인물이 네.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내밀면서 빨간 약은 너가 이 새로운 세계로 향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고 파란 약은 그 네가 익숙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게 해주는 약이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줘요. 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중요한 소재, 뭐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이제 글의 전반적인 주제를 좀 관통하는 것 같은데 꼭 이 소재를 차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본인이 이거와 관련된 뭐 에피소드나 어떤 점이 좀그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인상이 깊었는지.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홍보평 교수님 때문이다. 홍 교수님. 홍 교수님. 네, 네.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제가 2년 전에 택혜를 드릴 때 텍스트에서. 네, 텍스트에서 그쵸. 네, 제가 2학년 때 네. 그때는 이제 그 구역학을 홍 교수님께서 네.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창조설화 그 창세기 1장을 같이 읽으면서 창조설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우리 어떤 익숙한 해석, 전통적인 해석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좀 뭔가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홍옥평 교수님 모피어스네요. 그렇죠. 좋은 비유죠. 홍피어스. 홍피어스. 그래서 그 강의 자료에 네네. 그 짤이 있었어요. 그 빨간 약과 파란 약. 아, 두 손이 있는 그 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천천히 완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큰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쵸. 거예요. 본인 왜냐면, 세계관이 흔들리죠 막. 예, 전에는 굉장히 확실했거든요. 안정적이었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세계였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제 눈앞에 떡하니 이 손바닥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럼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죠. 고민이 많이 되고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도 하고.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예. 또 이제 그게 또 인생을 또 재밌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네. 거기서 좀 인상 깊게 많이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본인 글의 소재로 또 중요하게 채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본인이 그 글에 시나리오 형태로 글을 썼잖아요. 이것도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것도 독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독자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 독자가 스스로 이런 선택들을 거쳐가지고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을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글이 나온 거죠. 그리고 좀 재밌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재밌는 글을 써야겠다. 네. 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형식에 있었어도 되게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게임 같았어요. 그렇죠. 네. 게임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은 진실을 알게 해주는 약이고 파란 약은 그걸 외면하고 세상을 그냥 살아가게 하는 약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훈님의 글에서도 빨간 글씨는 빨간 약처럼 빨간 약의 역할을 하고 파란 글씨는 파란 약처럼 뭔가 무시한다 혹은 모르는 척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요. 매트리스 속 빨간 약, 파란 약과 지훈님 글의 빨간 글씨, 파란 글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빨간 약과 파란 약 그 개념에 대해서 해석들이 생각보다 분분해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맨 처음에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생각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빨간 약은 단순히 진실 그리고 파란 약은 거짓. 참거짓. 네. 그리고 좀 더 말하자면 뭐 불편한 진실, 편안한 거짓. 이 정도? 네.
그 매트릭스 1편만 보면 그 정도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편 봐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2편, 3편 보면은 네. 그게 좀 더 저는 뭐라 해야 되지? 복잡해진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대립이 네. 대립 구조가. 제가 지금 그 빨간 약과 파란 약에 대해서 정리한 바로는 빨간 약을 먹는 행위는 이 세계의 현상을 들여다보는 행위와도 같아요. 그리고 파란 약을 먹는 행위는 그 현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세계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해석을,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을 해서 이 세계의 현상을 뭐 나쁘게 말하면 포장해서 네. 보려는 시도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도 말을 하겠지만 이게 진실이라고 해서 그게 그건 단순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오히려 더 처참할 수도 있고. 예. 현상을 본다는 거는 되게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과도 같아요. 그쵸. 네, 빨간 약을 먹은 사람들이 보통 그 말년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약을 먹으면서 이 진실로 다가설 것이냐. 이게 이제 매트릭스 1편의 주제였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빨간 약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저는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현상이죠. 현상학적,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현상학인데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면 세계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너무 공허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쵸. 사람은 현상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해석도 필요하다. 결국에는 그 현상을 뚫어낼 만한 아주 귀중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해석에 의존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진지하고 또 조심스럽게 적용해 나가면서 책임감 있는 해석학도로서 살아가야 한다. 아, 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깊은 성찰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와서 보면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이렇게 그냥 진실과 거짓 이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현상을 볼 것이냐 그리고 해석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단순히 1편만 봤을 때는 그냥 진실과 거짓으로만 봤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파란 약을, 그러니까 빨간 약과 파란 약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해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짓일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을 한 뒤에서부터 가능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파란 약을 선택한 사람은 딱 봤을 때 거짓을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좀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현상이 있는데 이걸 내가 나의 삶과 어떻게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할 거냐. 이게 단순히 좀 편안한 삶을, 거짓된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냥 좀 말이 꼬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파란 약을 먹는 사람한테 뭐라 할 수 있을까? 그쵸. 네, 자기 이웃들이 있고 뭐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하고 이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빨간 약을 그냥 그렇게 쉽게 그게 넘어가냐는 거죠. 그리고 파란 약을 먹은 사람한테 우리가 너 왜 그러니까 진실을 위해서 왜 도전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는 그러니까 파란 약을 먹은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빨간 약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쵸. 매번 그냥 파란 약과 빨간 약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그 선택지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쵸, 사실 그쵸. 속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쵸. 그리고 반면에 파란 약을 먹더라도 그 선택권 앞에서 파란 약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 두 개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세계가 내 삶이 좀 거짓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게 된 상황에서 파란 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좀 생각은 또 있어요. 또 이게 되게 굉장히 계급투쟁의 역사와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야, 갑시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세까지만 해도 봉기 같은 건 그냥 늘상 일어나는 것들이었잖아요. 자기가 사는 세상이 처음에 그냥 태어났는데부터 농노로 태어났어. 그 거짓된 세상에 태어난 거였죠. 자라나니까 이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아서 나는 분명 빨간 약을 먹고 이 잘못된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겠다. 이 상황에서 그냥 농노가 된 사람이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 분명히 파란 약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중은 확실히 빨간 약이 더 많지 않을까? 괜히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러니까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예의지 그죠? 네. 이런 개념을 떠올리면은 파란 약 이외의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형성님은 네. 그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빨간 약을 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파란 제가 쪽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크게 생각해본 질문은 지금 단정적으로만 얘기하기엔 그래도 빨간 약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빨간 약이 좀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서 빨간 약이 많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빨간 약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네. 빨간 약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었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파란 약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다 노예이지에 찌들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저도 뭐. 정수님은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선택지가 보이는 상황에서. 선택지를 줬을 때 빨간 파란. 근데 그 아까 니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근데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 근데 그 선택지를 부여받은 사람보다는 못 받은 사람들이 일단 훨씬 많은 거고. 왜냐면 그런 파란 약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입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사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항상 뭔가 변혁 뭔가 혐오 이런 게 없고 사실 다 순응하면서 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네, 그렇죠. 그냥 뭐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돋으려고 하는 거니까 좀 파란 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저도 이쪽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 비율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보존의 법칙이 있다. 네.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다 하잖아요. 네, 빨간색 먹는 새끼는 또라이들이에요. 언제든지 있다. 제가 보기엔 예수님도 빨간 약을 드시지 않았을까. 대표적인 인물이죠. 또라이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딥하게 들어갔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빨간 약 아까 시나리오를 보면 빨간 약만 선택한 시나리오 끝은 이제 15번 씬인데 이제 이게 날개를 펼치는 거였잖아요. 그에 반해서 파란 약을 한 번이라도 선택한 결과는 뭐 되게 너무 다양했어요. 뭐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고 뭐 양아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되게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 씬 33으로 끝나는 그 시나리오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나타나서 이제 그 더원한데 삶은 불확실하지만 다채롭다고도 하고 또 그 반면으로 파란 약을 선택하는 그 선택지를 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여러 번 올 건데 그때 좀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크게 트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긴 있잖아요. 그게 그때 인지를 하든 못하든. 근데 사실 삶이라는 게 엄청 불확실한 거고 불분명한 건데 그렇게 불확실한 삶을 살면서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자세?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힘을 빼야 된다. 네,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네, 여유 있게 뭐든지. 맞아요. 네, 저는 여유가 되게 여유를 중요시해요. 아니, 뭐라 그러냐, 뭐 악기를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좀 배우다 보면은 이 가다가 잡히면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깨 힘 좀 빼라. 노래할 때도 목에 힘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박진영이. 네, 진짜 저도 같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뭐에 몰입하고 있으면 얘기 말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정말 되게 사실 여유 있게 한 발 뒤에 물러서 오면 내 삶을 완전 바꿀 기회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완전 몰입하고 있으면 이걸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을 진짜 잘 짚어주셨는데 빨간 양만 선택했을 때 음. 이 15번 엔딩으로 가는 거 이거를 제가 사실 이것도 의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양만 계속 먹었을 때 가장 극단적인 파국에 치닫는 이야기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빨간 약을 계속 선택한 이 루트도 굉장히 기구한 그쵸. 인생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빨간 약 이렇게 맨 처음에 막 먹었다가 네. 힘들다 이러면서 파란 약도 이렇게 막 먹어야 될 것 같고 안 되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뭐 모든 엔딩을 보면서 이 가치 판단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까미 같은 사람들을 좀 공부를 조금 하면서 가장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사실은 가장 자유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그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그 순간과 되게 비슷해 보여. 어쨌든 그걸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한 순간 거기에 책임만 진다면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쓸 때 까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날개를 달거나 뭐 양아치가 되거나 지금 지원 시점 교직 동아리에 있거나 다 좋습니다. 힘 빼십시오. 이야. 야, 여기서 덕담해줬네. 야.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글의 맨 마지막에도 실려있듯 이제 사실 그 시나리오가 되게 가지에 가지를 치는 식으로 파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들이.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고 되게 그 사르트르 되게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났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훈님께서 그런 선택이 되게 중요한 인생에서 지훈님께 생각하시는 그 최고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쓰신 시나리오 중에서도 괜찮고. 저기 뭐야, 그 봉준호 감독이 네. 그 오스카 맞나? 네. 오스카 그 상 받을 때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글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네. 다른 얘기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죠. 좀 잘 알고 계신 게 제가 그래서 교직 편집위원들한테 쓰고 싶은 글 쓰라고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그래, 안 하던 짓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또 지원 편집위원께서 또 관통하는 말씀도 해주셨군요. 어떻게 제 마음을 잘 아시고. 아유, 당연히 잘 안 하지 편집장. 그 B와 D 사이의 C라는 말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혹시 어제 학점 나왔는데 지금까지 C 맞은 거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정선은 되게 부지런하고 너무 잘하는 친구. 지원이는 전 솔직히 대학 생활하면서 C 한 번 안 맞아 먹으면 이거 뭐 다 파란 약만 먹는 사람들. 아니 빨간 약 먹으면 C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 C 안 받아봤어. 여기서 빨간 약 먹은 사람 저밖에 없네요. 근데 이번 학기는 없어요. 이번 학기는 나름 이 정도면 괜찮았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 순방했다 이런 생각 들고 하긴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최고의 시나리오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쵸, 다 좋은 시나리오다. 그죠, 그냥 시나리오예요. 네. 그냥 다 각자의 인생이고. 다 뭐 죽으면 천국 가겠죠 뭐. 가든 말든 일단 사는 거죠 뭐. 뭐 어떻게 뭐 살아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씬 33에서 이제 모피어스가 나타나잖아요. 그 네온한테. 지금까지 현실이 이제 실제가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 그 현실이 사실은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이제 모피어스가 알려주고 하는데, 만약에 지훈님 갑자기 누군가가 모피어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빨간 약을 선택할 건지 파란 약을 선택할 건지 뭐 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빨간 양. 음. 그냥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냥 네. 난 재미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쪽이 좀 더 뭐 힘들긴 하겠죠. 삶이 많이 힘들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그 편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적당히 파란 양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제가 망상이 많은 편이라서 네. 그 진짜 저는 네.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상 현상들, 예를 들어서 맞아.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갑자기 노래를 한다거나 제가 갑자기 춤을 막 춘다거나 노래를 트월킹 한다거나 갑자기 막 갑작스러운 그런 막 일. 렉이 걸렸어. 그쵸? 네, 그거 뭐냐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네. 뭐 그 경우에서 볼 때 막 네. 뭐 하잖아요. 네. 아무튼 제 눈에 네. 그런 현상들이 가끔 뭐 헛것이 보인다? 저 느낄 때가 있죠. 뭐, 진짜 간짜든. 근데 네. 그 데자부 네, 음, 그죠, 그죠. 가장 네. 공감이 될게 데자부일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이런 게 이 시뮬레이션 세계의 버그 아닐까? 얘네들이 프로그램을 좀 잘못했구나. 어디 나를 가둬두려고. 저 그런 것도 생각해요. 우리가 잘 때 진짜 전원이 꺼지는구나. 우리 조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전원을 끄고 우리의 전원을 켜는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터리. 이것도 재밌다. 렉도 그렇고. 네. 근데 뭐 이제 이런 뭐 사고 실험이 통 속에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 더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외부 세계 논증 이거 나무위키 문서 가면 나무위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훈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커버 스토리와 연결해서 빛과 소금 그리고 빛과 소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빛과 소금 그 기만당함에서 빛과 소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으로 결국에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속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너 속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뭐 그건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면 어떤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막 이제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 세계에서 막 고통 받으면서도 막 목사님 말 잘 들으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속고 있는 듯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제가 이 글을 쓴 것처럼 좀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일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기고자분 게스트 우지훈님께서 신청곡을 하나 신청해 주셨어요. 네. 제목이 뭐죠? 제가 말하면 되나요? 네. 윤도현 밴드의 박하사탕이라는 곡입니다. 네, 신청곡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사실. 가사를 들어보시면 나 돌아갈래 막 하는 그 있거든요. 이거 진짜 영화 박하사탕 보고 지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의 영화인데 기차 이렇게 막 나 돌아갈래. 네, 그 장면이 있는데. 네.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원래는 이제 저번 달까지는 이제 유튜브 뮤직으로 틀다가 저번 주에 그 저작권 이슈로 녹화되었던 것들이 날아가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제가 또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라이브로 불러드리는 게 좀 어떨까 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보겠습니다.
돌아갈래 어릴 적 꿈에 나 돌아갈래 그곳으로. 예. 네, 맞습니다. 불러봤는데 어떻게 잘 들어주셨나요? 최고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잘하지 노래? 오늘 노래방 가서 아, 되게 비와가지고 또 느낌이 또 비도 적적하니 아. 이런 노래도 넣기 좋죠. 이런 비올 때 마이너 노래. 아, 네, 마이너 난조.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나눴던 이야기 좀 잠깐 정리해 볼게요. 네. 기곡을 내용과 이제 요약을 또 지금 편집위원께서 해주셨어요. 어쨌든 본인은 본인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좀 매트릭스의 빨간 약과 파란 약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쭉 시나리오 형태로 글을 적으셨고,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는 빨간 약이 뭐 좋은 거, 파란 약이 나쁜 거라는 차원에서 좀 더 힘을 빼고 뒤에서 바라봤던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빨간 약, 파란 약 모든 것을 선택한 그 결과 마지막에는 좀 가치 판단보다는 그냥 그 삶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실존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실존이죠. 그치, 실존으로 실존. 나가는 거죠. 네, 뭐 현상도 중요하지만 해석도 당연히 중요하다. 네, 뭐 현상과 해석하기 같이 발전하게 된 것도 뭐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필요에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정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솜 이후의 기곡을 네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솜 라디오의 4번째 방송을 마쳤습니다. 다솜의 걸음걸이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다솜 유튜브 채널에 저장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지를 곱씹으며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7월 두 번째 목요일인 14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원래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는데 7월에는 두 번째 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각자 자리에서 각자로서 살아가다가 평온한 입과 귀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네, 손봐.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